이만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현대적인 민주시민과 홍익인간의 이념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촉진법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입니다. 네. 민주시민이라는 표현 자체는 역사는 얼마 안 됐어요. 서양에도 그렇고 아마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이버 이후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고 아주 특정한 그 사회 경제 구조에 있어서 그런 생긴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은 우리 한국에서는 최근 와서 얼마 안 돼서 지난 40년 동안은 무슨 보편성 있는 신념이나 그런 관념까지도 사람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역사, 서구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수한 그 사회 구조, 일단 18세기부터는 20세기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 있었지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면에서는 융합되는 사회에 있어서 민주 시민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의미 있는지 사실은 또 아마 다시 재정의할 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도 당연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구인의 경우는 하지만 민주시민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보다 훨씬 역사 오래됐고 훨씬 일관성 있다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이란 특정한 문화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홍익인간이란 그런 사상이 더 적절하다고 습니다. 차라리 해외도 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백강 회장님에게 서울국화학원의 정명길 사무처장님이 질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신 박사님은 자본주의 이후의 답을 서구민주주의에서 찾을 수는 없고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오르규 25시라는 소설을 쓴 분이죠. 게오르규와 토인비 같은 대성각자들도 비슷한 어록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 사상은 인류를 널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박애, 불교의 자비, 무슨 유교의 인 이런 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 홍익인간 정신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이익에 대해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게 이익입니다. 상업문화, 상업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도덕 논리는 있는데 경제 논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서구의 자본주의는 경제 논리는 있는데 도덕 논리가 빈약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육체와 양심을 가진 이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사상은 뭡니까? 이익과 도덕을, 육체와 양심을, 이 양자를 균형하고 조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이 훌륭하게 해석한 것이 율곡 선생의
12 이해 합의 득중이라는 이 8자입니다. 12 이해 합의 득중. 12와 이해가 합의를 이루고 중간 중용을 이루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동양 사상에는 경제 논리가 빈약해서 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현대 자본주의는 경제는 발전시키지만 도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오고, 세계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가정이나 뭐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나 매일 전쟁통 아닙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을 뭐 가정에서든 우리 국가에서든 세계에서든 지금이 바로 이 시대 정신으로서 필요한 것이 홍익인간 정신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의 이론의 기초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자본주의 병폐가 생기니까 막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구제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정립한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그런 이론을 아까 그 천부경 또 홍범구주 율곡철학 실학 실사고시 이런 것을 통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이제 하나의 그 학으로서 또 주의로서 재정립을 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맞게. 그런 일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단군의 자손들이 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인비 같은 사람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입니다. 또 영국의 어쨌든 영국이라고 하면 서구를 대표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이 일생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아주 길게 보고 깊이 보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토인비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말입니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핵심 사상은 홍익인간이다. 그러면 토인비 같은 사람이 뭐 한국에서 대접을 잘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철학의 그런 것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시의 작가 게오르 같은 사람도 그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이 시간은 24시밖에 없는데 25시가 됐으니까 이미 시간이 지금 넘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25시가 돼버린 거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평화롭잖아요. 이게 사후 세계와 이 생의 세계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그 주도할 그런 지도 사상은 홍익인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학자나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본다면 홍익인간에 앞으로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희망이 있다. 윤명철 교수님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허필열 사무총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질의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과 유사한 철학이 있는지요? 이 지금부터 질문이에요. 예. 유교에도 인이나 이제 중국의 다른 철학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철학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패권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홍익 정신으로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지 등등을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2002년도 3월 달
3월 1일부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알려진 것은 2003년도 6월 달이고 11월 달에 KBS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됐고요. 즉시에 고구려 연구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고구려 연구에 세계사항이 있었지만 그다음 위원이었었죠. 그리고 제가 고구려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때 첫 세미나에서 제가 한 얘기는 동북공조는 역사 문제가 아니다. 고구려 문제는 도덕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구려 전공자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 결론은 이겁니다. 중국이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이란이었었다. 왜냐하면 역사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과거도 지금도 제가 책을 냈습니다마는 전체 동아시아 영토 분쟁 지역에서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학은 미래학에게 그렇게 나온 건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에 제가 처음 출범할 때도 제안했습니다. 역정 연구가 필요하다. 학자들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역사의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든가 이런 우리 민족 사상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익인간 정신과 유사한 철학이 있냐? 유교의 인과 중국의 다른 철학이 비교될 수가 있는가? 이건 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옆에 계신 신백근 선생님 말씀하시려고요. 제 부자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철학적 영역을 제가 인이라든가 예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다만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 시대 또는 과거의 지식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의 예효 이런 정신이 마치 유학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호가 없었고요. 그들은 기호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의 한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중국화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또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우리야말로 효 사상이 굉장히 투철해요. 중국의 일부 사설 보더라도 3년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구려라든가 이런 데 사료에 나옵니다. 오히려 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효, 충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기록을 안에서 검증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중국 걸 그대로 수용했다 보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는 역사학자 입장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패권주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중국을 상대할 수가 있는가? 반반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패배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역사 위대하더라도 고구려 멸망 이후에 또는 발해 멸망 후에 우리는 중국에게 중국 지역 질서에 계속 패배해 왔어요.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형식이라든가 또는 크기라든가 파워를 지향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직접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는 지게 돼 있죠. 그러나 현실은 말씀하셨지만 항상이 중요하고 인간은 존재물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철학적이고 가치를 지향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도 똑같이 삶에 충실해야 되고 또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남과 대결할 때 내가 자식들을 보호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겸비돼야 되는데 우리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사실은 또는 발해 초기 이후에는 그걸 좀 상실했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중국의 그늘 속에서 중심성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컸어요.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넘어갑니다. 컸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자본주의 사례 보질 않아요. 다만 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것이 매개가 돼서 새로운 경제 형태를 이루는가 이거는 지금 막 전하는 게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고전적임에 이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문명에 적합한 것을 세계 역사 속에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공간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오지 시간적으로는 원조선에서 찾다는 거죠. 거기를 아키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리성과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과는 홍익인간 정신을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상생과 극복의 논리 추상적으로만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고구려처럼 아니면 과거의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가치 병행을 했다는 겁니다. 홍익인간에 대한 해석을 관념적이고 추상적, 가치지향적인데 가치지향적을 우리 같은 먹물들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생존이 생활인의 입장에서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런 사상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민주시민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시민 교육 촉진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민주시민이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얘기했어야 돼요. 이 민주가 시민이란 것이 그리스 로미세 때 이를테면 폴리스에서의 시민이냐 아니면 중세 그리고 히파타스에서 나온 시민이냐 이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언론에서 민주시민 교육 촉진법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아까 18세기 후반 그랬지만은 그거와 또 달리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그 민주시민을 얘기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또는 시민단체와 연결된 상태에서의 민주시민이라는 용어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잘 접근해 들어가야 돼.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민주 그리고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이거는 강론적인 거니까 큰 틀 속에서 홍익인간을 원칙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구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홍익인간을 딱 떼버리고 민주시민이라는 사실 정체가 불분명한 시대성이 불분명한 이런 말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되게 무식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강론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이 민주시민인 것이고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전 시대를 일관하고 그다음에 대상의 전 인류라는 겁니다. 중국의 또는 일본과 다른 점은 홍익인간은 총론적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물과 더불어서 공존한다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단어는 홍익인간이지만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흔히 말하는 1월 3공세의 고조선 조항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뒤에 역사물 띄고 나면은 석유 한인부터 시작해 툭툭툭 해가지고 후월 당군원검 여기까지 속에서의 단어가 핵심 단어가 홍익인간이니까 그 전체 맥락 속에서 홍익인간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휴먼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21세기 전 인류가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큰 틀 속에서 이걸 틀 전제를 해서 혹시 그들이 필요하다면 민주시민이라는 부차라든가 부처를 놓아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빼버린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의심한다는 거죠. 이 오늘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한 메시지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과제라는 점을 다시 상기한 그러한 학술회의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합심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의 분발과 격려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큰 박수를 치는 것으로 오늘 학술회의의 대단원의 몫을 내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